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부동산 계급 사회가 한국의 사회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공고하게 이렇게 갖춰진 사회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공고한 계급이라는 부분은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벽으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 계급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부동산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경제 행위의 끝판왕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부동산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계급이 정해져 왔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올라탄 계급들이 한국의 상류 기득권 계급이 되고, 자, 부동산의 둔감한 계층은 이 계속 중하류층 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계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자기가 또 결혼하게 되면 만들게 되는 가족의 인생, 자녀의 인생, 손자의 인생까지 이제 줄구창창 지속되는 계급 세습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만 그러냐, 다른 나라도 그렇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집중해야지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계급 사회라는 거, 지금 계층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공고해진 이 지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층 사회라기보다는 계급이라는 부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층은 단지 부의 소유에 대한 사회적 측면을 갖다가 고려하지만 이 계급이라는 것은 그 부의 소유에 따라 이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같이 배분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라는 것은 부와 권력이 같이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또 군을 빠지는데도 취업을 하는데도 결국은 이 계급에 따라서 훨씬 월등하게 유리하다라는 것은 대다수가 겪어봤을 거예요. 어제 54만 명의 히키코모리, 언두네움 외톨이가 대한민국에 있다는데 그들 중에 다수는 알바를 해요. 마트에서 일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일하지만은 자, 그 젊은이들 5.4%에 해당되는 또래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낙후된 계급의 자식으로서 어느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는 사회적 낙오자가 되고 본인들도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빠지면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30이 54만 명이나 언두냉 외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4만 명도 정부의 통계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사실상 그 통계보다 언두냉 외톨이가 두세 배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언두냉 외톨이 히키코모리에서 보이는 계급 사회에 따른 사회적 낙오가 이제 자녀대에 가서 그야말로 정신적인 병리 상황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히키코모리라는 애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정신적 병리 상황에 접어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돈에 미칩니다. 영끌 비투해서 돈에 미쳐가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부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이고 도덕이고 명분, 양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자, 그래서 기득권들이 하는 이런 모습들, 돈을 벌기 위한데 어떠한 자기 지위나 명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 총리, 국회의원 등의 각종 문제가 터질 때마다 청문회가 할 때마다 익히 숱하게 봐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자기 스스로 조금도 두려워한 바 없이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지도층인 양 고고하게 폼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 돈 많이 번 사람이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모두가 미쳐가지요. 자, 이러는 속에서 우리가요,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한국 사람의 일생, 하루하루를, 1년을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이 2023년 한 해도 끝나는데, 정말 한 해라는 것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자,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가 과거 어릴 때 이 새나 각종 뭐 토끼나 이런 거를 파는 가게들이 좀 있었죠. 그때는 그런 가게들도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런 가게에 가서 보면 다람쥐가 끝도 없이 수레를 돌립니다. 쳇바퀴를 돌려요. 자, 다람쥐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쳇바퀴를 돌리는가? 무의미하게 하는가?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장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저 쳇바퀴는 뭐 하려고 돌리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다람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끊임없이 자고 일어나고 또 억지로 일어나서 대충 챙겨 먹고 출근에 시달리고, 그리고 피곤한 채 직장에 아침부터 도착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쌓이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하루 종일 우울한 자영업을 하고, 자, 그리고는 또 저녁에 문을 닫고 또 회사 일을 마치고 피곤에 시달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것이 일주일에 5번 반복되고 주말에는 그렇다고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까?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혜지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즐길 만한 인생에 거리가 없지요. 첫째는 돈이 없고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할 만한 돈이 없다 보니까 기회도 차단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집안일이나 하다가 모처럼 외식이나 한번 하는 게 이 주말의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데는 잠깐 나가거나. 자,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되고 그러면서 늙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 소중한 게 좀 있었을 건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그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마을 단위로 모여 사는 농경사회도 아니고 동네나 골목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웃끼리 알고 살던 세상도 아니고 형제나 가족이 있어도 남보다도 더 못한 것도 많은 그런 세상에서 그냥 고립되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우니까 친구를 만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억지로 만난 인간관계가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부족한 1차원적인 따뜻한 인정의 세계를 되살려 주지는 못해요. 자, 그 속에서요, 지금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바로잡기에는 90%의 대중들은 무기력한 채로 모래알처럼 그냥 부속품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아갑니다. 자, 상층 10%는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상층 10% 내에서 철저한 계급 구조를 이룬 채 더 위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하나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밑을 걱정해서 좀 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진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혁명 21 한번 보세요. 이 당을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은 이 당에 상층에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요, 철저하게 자기 계급의 이해를 위해서 살아가지. 과거 러시아 혁명 때나 쿠바 혁명 때나 이런 사회주의 혁명 때 지식인들이 자신을 던져서, 기득권이 자신을 던져서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고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항상
이 귀족층이나 상층의 자각이 바탕이 되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사라져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세상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부분에 보면 항상 대중들이 진리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할 때 고난을 겪게 되죠. 그 고난은 심판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부동산 계급 사회의 모순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붕괴, 부동산 PF 폭발, 금융 위기, 이제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욕심을 내었던 그 죄와에 의한 그대로의 심판이 대한민국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붕괴, 이걸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붕괴가 많은 이 사회적 고통을 갖다가 가져오겠지만은 그 고통이 의미 있으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각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전부 개고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IMF 때의 충격과 같은 고통을 국민 다수가 겪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전부 머릿속에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성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회적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욕망에 의해서 닥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핵심을 보면 저거 닥치는 대로 살지 각성이 있습니까? 자,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보면 저거 닥치는 대로 살지 각성이 있습니까? 하물며 최고 권력을 지향하는 것들이 저 모양인데 그 밑에서 이 사회를 끌어간다는 것들 중에 어디 각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성은요,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각성된 대중이 이 사회 상층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라 이런 회의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손에 의해서 뭘 변화시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믿지 않는 자포자기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노예가 됨을 자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오고 붕괴라는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을 겪으면서 각성을 하고 대중의 각성이 정치를 바꾸고 그래서 상층부에 대해서 의식을 바꾸게 하거나 안 그러면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각성에 앞장서기를 기원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온